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음식.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은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도시화로 인한 농가와 농업 인구 감소,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는 점점 다가오는 식량난의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은 미래를 위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가능하고 더 편리하게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장. 첨단 과학과 농업이 결합된 스마트 농업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마트 농업이란 정보통신 기술,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등 첨단 기술과 접목하여 지능화된 농업 시스템을 말합니다. 스마트 농업에서는 기존의 사람의 손과 경험에 의존해야 했던 일들이 자동화된 기술을 통해 더 쉽고 편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농장의 온도, 습도, 햇빛 양, 토양 상태 등의 환경 데이터는 센서를 통해 수집되며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농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AI를 통해 자동으로 분석됩니다. 분석된 빅데이터는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저장되며 모바일을 통해 언제든 원격으로 농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해야 했던 반복적이고 힘들었던 노동들은 이제 자동화된 로봇들이 대신합니다. 이렇게 디지털화된 농장 관리 시스템은 수경 재배와 같은 기술의 결합을 통해 농장의 에너지 효율성과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학 비료, 인공 사료의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은 미래의 그린 뉴딜을 이끌어 나아갈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미 네덜란드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이스라엘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의 국가들은 스마트 농산업에 주목하고 있으며 매년 그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의 우수한 업체들이 K 스마트 농업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구개발에 참여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수많은 연구 성과와 새로운 농업 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자체적 기술을 통한 제품 개발과 같은 성공적인 업적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이제 한국의 스마트 농업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세계의 농업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주자로서 또 다른 한류의 열풍을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엔싱에서 공동 창업자 겸 CTO를 맡고 있는 백경훈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작물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구 설계, 재배기 설계랄지, 그리고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IoT 시스템들을 또 개발을 하고 있고, 이러한 IoT 시스템을 통해서 모아진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오퍼레이팅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운영체제에 대한 개발, 그리고 여러 가지 작물들을 키울 수 있게끔 하는 작물에 대한 연구들을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농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일반인들이 농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게끔 해보자 라는 취지와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분야의 농장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연구로서 농장에 대한 환경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공조랄지 양액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들, 그리고 조명에 대한 컨트롤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서버에 의해서 저희가 레시피로서 그런 환경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트업으로서 모든 크루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빠르게 캐치하고 빠르게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농장을 직접 운영하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각 분야의 그런 전문가들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내 농장 기술을 계속 좀 발전을 시켜 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 그 가장 큰 가정 박람회인 CES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농장을 또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대형 마트 체인이나 그런 곳에 저희가 납품을 하는 그런 성과도 이루어냈고, 그리고 저희가 아랍에미레이트 그 아부다비에 저희 농장을 설치를 함으로써 사막 한가운데서 작물을 또 잘 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해낸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계속 저희가 비즈니스를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고요. 저희는 지속해서 저희 농장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작물의 종류를 늘려가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농장 같은 경우에 그런 실내 농장은 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에너지를 최적화되게 사용함으로써 친환경 그런 지속 가능한 그런 농장이 되게끔 하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전 세계에서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수출을 다각화시켜서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헬퍼 로보텍에서 생산하고 있는 자동 파종 시스템을 영업하는 황근섭입니다. 미래 농업은 데이터 농업으로의 가속화가 진행 중입니다. 헬퍼 로보텍은 농업 분야 중 육묘 산업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육묘 공정은 파종, 발화, 1차 생육, 접목, 활착, 2차 생육, 출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전 과정을 모니터링과 각 공정별 생산 이력을 수집하여 전체 육묘 과정을 데이터화 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인력 중심의 농업에서 미래 데이터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필수 기술들입니다. 헬퍼 로보텍은 육묘 분야 데이터 농업에 필요한 ICT 융복합 기술, 농업용 로봇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의 시작은 현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육묘장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제품의 개발 계기입니다. 여기서 탄생한 제품이 초정밀 접목 로봇, 종이포트 파종 시스템입니다. 초정밀 접목 로봇의 경우는 인력 중심으로 접목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인력 수급의 어려움, 생산량의 불균형, 접목의 균일성이 보장되지 않아 농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보강하여 개발한 제품이 초정밀 접목 로봇입니다. 결과적으로 접목 성공률 95% 이상으로 개선되어 농가의 수익성이 향상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생분해성 종이포트 파종 시스템 또한 우량묘 생산을 요구한 농가의 요청이 개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의 R&D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개발한 제품이 생분해성 종이포트 파종 시스템입니다. 지금도 헬퍼 로보텍에서는 현장의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이 곧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초정밀 접목 로봇은 영상 촬영 작업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묘종 공급 후 커팅된 단면을 영상 촬영을 하여 90도 회전 후 보정 작업이 들어가서 정밀한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초정밀 접목 로봇이 되겠습니다. 원통형 종이 포트 파종 시스템은 육묘장에서 물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고요. 농가에서는 이식할 때 편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주 목적은 우량 묘종을 생산하는 데 기반을 두고 종이 포트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원통형 종이 포트 파종 시스템의 종이 포트는 농가에서 이식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가장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뿌리에 손상이 덜 가고 재배 시 그만큼 통기성, 배수성이 탁월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제품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초정밀 접목 로봇은 현재 상업화에 성공하여 국내 및 다수의 국가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의 농가에 도입된 초정밀 접목 로봇은 접목 자동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라는
현지 농가의 평가입니다. 스마트 통합 육묘 시스템을 통하여 축적된 정부의 빅데이터와 AR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이를 이용한 차세대 대한민국 육묘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전주에서 일루베이션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원영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 일루베이션은 국내 최초 3D 영상 정보 기반의 비접촉식 체중 측정 장치인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돈 스마트 체중계를 기반으로 한 사료랑 산출 스마트팜 시스템 개발 사업이 진행되었고, 올해도 다부척 패키지 사업을 통해 돼지 종돈 외형 평가에 대한 연구 등을 양돈장과 협의하여 영상 처리 기술을 활용한 여러 ICT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업을 영위하던 중에 우연히 지역에 양돈업을 하시는 농가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 체중 측정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셨고, 그 이유를 여쭤봤더니 110kg 이상의 돼지를 저울에 한 마리씩 올려서 측정한다는 게 엄청난 노동력과 스트레스가 동반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오폐수 등으로 저울이 자주 고장나고 썩는 문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비접촉식으로 돼지의 체중을 측정할 수 있다면 농가 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구매 수요도 많이 예측된다는 말씀을 듣고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주요 연구 내용은 3D 스캐너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영상 처리 기술과 인공지능 학습을 통해 돼지의 무게를 예측하는 주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력 기술로는 3D, 2D, 열화상 데이터 가공 및 영상 처리 기술,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돈 농가의 생산성 증대에 관련된 연구 분야를 넘어 여러 사업 분야의 이 기술을 접목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 개발 기간 동안 양돈 농가를 방문하였고요. RF 리더기를 이용해서 개체 관리를 통해 80kg 이상에서부터 출하시까지의 돼지의 성장 과정과 무게, 그리고 사료가 얼만큼 투입됐는지를 지속 관찰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기간 동안에 각 개체별 돼지의 3D 영상 정보도 수집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연구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필요한 관계로 본 연구를 위해서는 협업농가가 필수적이었는데요. 열정을 가지고 계신 지역의 한 농가분을 만나게 되었고, 적극적인 도움으로 데이터 수집과 관련된 양돈의 생태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얻어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상 처리 기술을 이용 105kg에서 125kg 사이의 출하돼지 몸무게를 95% 이상의 정확도로 예측하는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를 제품화할 수 있었으며, 돼지의 성장 단계별 사료 공급량과 무게 증가 비율에 맞는 적정 사료량을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측정 무게대별 필요 사료량을 산출하여 디스플레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달청 혁신시제품에 지정되어 올해 21년도 6월 혁신시제품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전라북도에 36대, 천안에 4대, 아산시에 4대, 경상남도에 1대, 제주도에 1대 등 총 46대가 올 8월부터 배포될 예정에 있습니다. 21년도부터는 전국 양돈 농가에 본격적으로 활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루베이션은 앞으로 비접촉식 양돈 모바일 체중 관리기를 인공지능 학습화하여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체중을 예측하는 장비로 고도함으로써 글로벌 사업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하다 대표 하종우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게 된 로봇은 작업자 추종 로봇인데요. 작업자가 수확을 한 수확물을 적재했을 때 하역장까지 자동으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주행 로봇입니다. 최근 농촌에서 노동력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온실 안에서 작업할 때 역시 작업자가 수확을 한 수확물을 하역장까지 장시간 옮겨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운송 단순 업무를 로봇이 대처함으로써 노동력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수확 작업에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최종적으로 농업 효율성을 많이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자 추종형 수확 운송 로봇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작업자 추종형 로봇에는 크게 두 가지 기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작업자를 인식을 해서 프로그램된 거리만큼 간격을 두어서 계속 추정하는 기능이고요. 또 한 가지 기능은 수확물을 적재를 해서 하역장까지 자동으로 로봇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하게 된 로봇은 기관과 대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주로 로봇 자체 기구부를 개발을 하였고 서울대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역시 작업자를 추종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도움을 주셨습니다.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탑재가 되고 나서 최종적으로 테스트할 때는 저희가 이제 주로 진행하면서 기구부 또는 시스템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론 내는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바퀴 구동 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온실에서 동작하는 로봇은 두 가지 노면 환경에서 구동이 되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콘크리트, 두 번째는 온수 파이프 위에서 구동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였는데 국내 상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운행 테스트를 할 때 저희가 이제 구동부에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바퀴에 문제가 있거나 이제 파이프에 올라가거나 내려올 때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씩 다 체크를 해가면서 이제 수정을 거쳐서 이제 문제가 없는 구동부로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종료된 작업자 추종 로봇은 이제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어서 내년에는 약 2대에서 3대 정도 실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작업자 추종 로봇의 그 구동부는 작업자 추종 로봇의 용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온실 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로봇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개발을 거의 마친 무인 자율주행 방제 로봇이 있겠는데요. 방제 로봇은 기존에 약을 사람이 뿌려야 되는데 스스로 자율주행을 하면서 뿌리는 기계입니다. 온실 내 환경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화 로봇화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입니다. 로봇 기술을 충분히 축적한 후에는 외부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농작업 자동화라든지 그런 로봇 기술을 확장하는 게 저희 작은 목표입니다. 미래 농업은 모든 농업 기계가 자동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 현장에서 조금씩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화 트렌드가 벌써 시작이 되었고 저희 역시 로봇 기술과 밭작물 기술을 융합을 해서 노지에서 밭작물 작업을 로봇화할 수 있는 융합 기술을 개발을 해서 미래 농업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회사 인터텍 임연주라고 합니다. 주식회사 인터텍은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도에서 친환경 녹색 기술과 재생에너지원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텍에서는 지하수가 가진 수열, 지열 시스템, 그리고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배수 수열원을 활용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수열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원 중 가장 신뢰성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풍력이나 태양광도 수열과 마찬가지로 자연에서 비롯된 재생에너지원이지만 생산량과 품질에 있어서 변동성이 크고 계절적, 환경적 영향에 민감하여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제어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국내 시설 온실 난방 설비는 대부분 화석 연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가 경영비 가운데 난방비 비중이 30-40%에 이릅니다. 이는 선진국 10%에 비하면 3 내지 4배 높은 편입니다. 난방비 저감과 탄소 중립이 요구되는 현 시대에 있어서 시설 농가가 앞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수익을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열 에너지에 대한 연구와 도입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네, 제주대학교와 주식회사 인터텍은 온배수 활용 기반 시설 온실 에너지 및 탄소 저감 기술을 활용하여 시설 온실 최적 환경 제어 기술을 실제로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IoT 기술을 융합한 시설 온실의 복합 환경 제어를 통해 난방비와 운영비 절감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농가의 경쟁력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두 기관은 온배수 열원이라는 고부가가치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탄소 배출 저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에너지원이었던 온배수 수열원을 활용하여 1헥타르의 시설 온실의 난방 실증 운전 결과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은 75.7TOE, 에너지 절감량은 22.89TOE, 탄소 배출 저감량은 114.24톤 CO2로 감축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 화석 연료 대비 에너지 사용량이 약 31%,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52% 절감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인터텍에서 주목하고 있는 기술 개발과 연구로는 먼저 수열이 가진 잠재적인 요령량을 해석하고 계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용 가능한 에너지로 만들기 위한 맞춤형 설계와 기술 개발을 접목하고 끝으로 이러한 지하 수열 및 수열함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적 기술 규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신촌용농조합법인 삼양허외수출사업단 등 농가 시설온실의 실증 및 운영을 진행하였으며 시설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설비 및 환경 설비, IoT 기반의 센싱, 설비 운영 및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도 관리하고 있는데요. 실증 운영을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 농가 수익성과 에너지 절감 효과, 온실가스 저감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발 사업을 통해 IoT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온배수 활용 온실의 환경 제어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온배수 수열원 융복합 기반 그린 농업 히트그리드 실증과 확산에 대한 녹색 기술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그린 뉴딜 유망기업으로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지하수열 및 온배수열 등 수열원을 활용한 열변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성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인터텍은 에너지 불균형을 겪고 있는 제주도의 에너지 복지 및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 재생열에너지 사업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할 것이며 제주도가 제2의 스톡홀름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쉘파스페이스 대표 윤장문입니다. 저희 쉘파스페이스는 딸기 등 주 작물의 재배 과정에서 농약 사용량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AI 기술을 이용하여서 그것을 방지하고 줄이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우리나라에서 1조 4천억이 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농가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진드기와 같은 해충의 전파에 대한 문제점과 무분별한 농약 사용에 대한 농민들의 농약 피폭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비접촉식으로 해충을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서 농가의 노동력도 절감하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량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에 의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AI 기술의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엔 데이터 수집과 그것을 전처리하는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것을 누구보다도 빠르게 할 수 있는 강학습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것 또한 전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주요 연구에 대해서 첫 번째는 농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영상 수집 장치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밀하고 신뢰성 있는 이런 탐지 결과를 낼 수 있는 AI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크게 두 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저희의 장치가 논산딸기 연구소에 장착이 되어서 이미지 수집과 그 다음에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게 되고 수용성 있는 하드웨어 개발이 된다면 연구 과제 이후에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파급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을 활용하여 딸기 갈실 및 딸기 칼슘 부족 같은 생리장애에 대한 진단 결과를 저희가 이미
획득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이 병충해 진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은 이런 이미지 수집을 통한 AI 기술 개발 과제의 문제점은 데이터 수집에 있습니다. 특히 이런 작물 기준으로 해서 해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점이 문제점이고요. 다양한 환경에서 이런 해충을 재현할 수 있는 자체 인프라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것이 전문가가 이것이 해충인지 아닌지 분류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는 광학습 모델을 통하여 그것을 80% 정도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 검증을 위해서 공인된 코라스 인증기관을 통하여 저희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농업을 누구나 하고 싶고 쉽고 그리고 수익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고요. 무엇보다도 국내의 농업 기술 스타트업이 해외에 진출해 K-팜의 바람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런 이미지 탐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 방제 기술, 향후에는 자동 수확과 같은 노동력과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농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면 농경 활동이 더 윤택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노동력 절감이나 농약의 문제는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을 개발한다면 저희 쉘파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어떤 농가도 손쉽게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이런 노동력 절감과 농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저는 강대현이라고 하고요. 농업회사법인 팜웨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스마트팜을 통한 신규 품목 재배 기술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팜웨이시 샐러드 제조 가공의 선도 위협이기 때문에 샐러드 채소 생산과 관련된 그 현장 지원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장 그 지원을 위한 스마트 시스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에서 도입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국내 사정에 맞지 않는 그런 기술들이 있었고 품목도 한정이 돼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 가지고 수지농장 재배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연구소를 이제 만들고 운영을 하면서 샐러드 채소 원물을 스마트팜에서 안정적으로 키우는 기술 개발을 그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업적인 수직 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수직 농장을 이용한 딸기하고 시금치 재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폐쇄형 밀폐형 식물 공장 육묘 시스템을 통해서 인삼을 육묘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 농장 스마트 팜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한국하고 인도하고 글로벌하게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적의 광 레시피 기반의 식물 공장용 생육 환경 플랫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스마트팜을 이용한 그 설포라핀 고함량 무순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북 안동 대마특구에 저희가 이제 진출돼 있는데 거기에서 산업용 햄프 재배 실증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냈다고 자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인도어 팜 플랜트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물별로 인도어 팜에서 어떻게 재배를 할 수 있는지 재배 기술 연구를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작물별 재배 운영 및 최적화 그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ICT 기반의 환경 재배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용 수경 재배기 기술 개발을 하고 이를 상용화를 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해외 우수기업 또는 연구소와 공동 연구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세계 넘버원 에그테크 기업이 되는데 일조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수백 년치 미래의 농업을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대학교 용합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환입니다.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 가상의 공간에서 수백 년치 미래의 농업을 실제로 컴퓨터상에서 구현해 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 기술들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술 기반으로서 미래 첨단 농업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로봇 기술들을 과수원 환경에 적용하여 이를 자동화하고 무인화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이랄지 로봇에 멀티 카메라 시스템을 탑재하고 이를 3차원 정보화하는 기술입니다. 이 정보로부터 각 과수의 바이오매스를 측정하고 지도화하는 작업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 환경에서 특히 과수원 환경에서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를 로봇화하는 기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 정보에서 획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해서 로봇이 실제로 전정, 적과 수확을 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과수원 환경에서 무인 자동화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에 멀티 카메라라고 해서 저희들 최대 5개까지 카메라를 탑재하고요. 이를 자율 비행으로 과수원 전체 영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취득된 영상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고 이 데이터 기반에서 3차원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각 과수의 바이오매스를 측정을 했었고요. GPS 포인트를 따서 지도화할 수 있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 영상으로부터 한 그루 사과나무에 몇 개의 사과가 현재 맺혀 있는지 그 각각의 사과의 위치까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저희들이 과수원, 특히 과일의 생육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가에 있어서는 수확량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입되는 농자재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농가의 경영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술을 통해서 단순한 우리의 드론 정보 촬영 기술만으로도 13% 수확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에 있어서 필요로 한 소프트웨어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기업체에 기술 이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들을 웹과 연동해서 농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모든 정보들을 웹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적으로서는 이러한 정보 기반으로 해서 최적의 영농 관리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웹상의 영농 관리 의사결정 시스템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농경지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현재 조성 중인 노지 디지털 농업 시범단지에 그대로 적용되어 미래 K 디지털 농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그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K 디지털 농업을 해외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로 하는 원천 기술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우리나라 농업이 글로벌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영남대학교 화학공학부에 재직하고 있는 정재학 교수입니다. 태양광 발전 분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가장 저렴한 방법의 자연재해를 이길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시스템이라는 이슈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순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황의 감수를 보상할 수 있는 합리적 시스템을 목표로 작물별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여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가 약 한 7,000평의 태양광 실증 연구 부지를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자연자원대학교의 교수 자원과 연구용으로 된 논밭이 약 5,000여 평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설치 전문 업체와 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전문 업체들과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옥외에서 20년을 견뎌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험실 연구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1년 단위 이상씩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포함된 그런 연구가 필요하고 얼마나 또 내구성, 오래 갈 수 있는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KS 마크를 부여하는 모듈 인증소가 같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시스템 아래의 이 논밭의 환경이 빛의 가림 현상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것을 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기후도 모니터링을 하고 발전량도 모니터링하는 현장 시스템을 약 20년간 운용을 하는 이런 연구를 지속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 연구의 특징입니다. 현재까지 식량 자원 중에서는 보리의 경우에 기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비해 약 25% 이상 저렴한 구조물 설계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또 집중호우의 빗물 재순환 시스템을 통해 약 23% 정도의 증산된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LED 보관 기술을 적용을 하였는데요. 여기에서는 약 8%의 증산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파의 경우에 LED 보관 기술에 의하면 약 한 30% 이상 증산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2회째 보리, 파, 밀 경작을 연구 중에 있고 최소 3회까지는 지속할 계획입니다. 가격은 일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약 한 120%로 기존보다는 30% 이상 저렴한 시스템을 개발 완성하였습니다. 향후 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서 작황의 경우 적어도 3년, 각 작물의 3회 이상을 수행하여 그 결과 추이를 볼 것이며 거기에 들어간 빗물 재순환 시스템과 LED 보관 기술 시스템을 일반 태양광 발전에 비해서 약 20% 정도 높은 수준 하에서 접목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안에서만 연간 3, 4천억 정도의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을 20년 정도 생각을 한다면은 적어도 3조, 4조 정도의 시장을 창출한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고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 또 아프리카 이런 각지에서 현재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속한 시간 내에 집중호우를 피할 수 있고 또 LED 보관 기술들을 접목하여서 향후에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형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네, 저는 주대동 청년개발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용호 팀장이라고 합니다. 자율직진 주행이 가능한 승용이항기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해서 승용이항기 자율주행 기술의 고도화 및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과의 협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째, 수입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국산화 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 둘째, 농업 인구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고, 셋째, 자율주행 원천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의 주요 기술로는 자율주행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이 접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GPS와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 인식 기술, 모터 및 감속기 방식의 조향 제어 기술, 통합 제어를 위한 경로 생성 및 경로 추정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통합 제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RTK급 GPS를 개발하여 정확한 현재 위치를 파악합니다. 다음, 작업 경로를 생성하고 카메라 영상 장치를 통해 심겨져 있는 모를 인식하여 모와의 간격을 추출하여 자율 작업 경로를 보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율주행 경로를 추정할 수 있도록 전자식 모터를 통해 조향 정밀 제어를 수행합니다. 자율주행의 실증 시험을 위하여 실제 이항 작업 시기에 영농법인과 협업하여 필드 시험을 수행하고 공인기관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실증 시험의 결과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직진 자율주행 기능을 넘어
선해 자율주행까지 가능한 무인화 이항기를 개발하고 양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발된 이항기 자율주행 기술은 앞으로 국내 농기계 시장의 미래 사업으로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대동에서는 이번 개발된 기술을 발전시켜 트랙터, 콤바인 등 다양한 농기계 분야에 접목하여 국내 농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나아가 자율주행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미래 농업의 리더로서 성장하고자 합니다.